자, 저 또 돌았어요. 육개수의 활용과 관계. 일단 육개수의 활용과 관계 말 문제인데 일단 크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있고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있고 응용 수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다시 이 일시불을 미래와 현재로 만드느냐 연금을 미래와 현재로 만드느냐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응용 수식은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 근데 중요한 거 요거부터 하고 가자고. 요거부터. 자, 응용 수식인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연금의 수식을 응용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 두 가지를 다 암기하기 어렵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암기하죠. 그래서 저당 상수가 시험에 10번 중에 지금까지 10번이 다 저당 상수가 나왔으니까 저당 상수라도 암기하자 그랬어요. 즉 저당 상수는 연금의 수식 중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그랬죠.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고 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가 된다. 그리고 이 둘의 암기 코드는 저당 찌읒, 현재 가치 찌읒. 요건 먼저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자, 끝에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 후 주택 가격. 그럼 일단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5억 원을, 즉 5억 원짜리를 10년 후의 가격으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고. 옳은 질문.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금 받고 있고 그 퇴직금을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옳은 질문이에요. 10년 후에 1억 원이 있어요. 일시불이죠. 그리고 이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한 거죠. 연금이라고 했으니까 너 틀린 거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달 따박따박 동일한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게 연금의 형태인 거죠.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와 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대신에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합니다. 이래도 옳은 지문이란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저당 상수의 역수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하면 저당 상수라는 거 요거 그래서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저당 상수가 필요하죠. 근데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옳은 지문이라는 걸 요새 잘 나오는 어떤 출제 형태죠. 그리고 29회 때 저당 상수는 항상 대출의 원리금을 구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에요. 근데 여기를 요 리자를 출제자가 쏙 뗐다고. 즉 원금 균등의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씁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구하는 거죠. 자,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자 할 때 은행에 지급할 원리금 상환에 당연히 1억의 저당 상수죠. 이게 딱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융에서 상환 방식의 흐름을 따질 때 항상 1억 원 대출 금액 그리고 10% 금리 10% 10년 상환기간 그리고 제가 저당 상수 0.163 요걸 통해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1억에 저당 상수 0.163을 곱하면
원리금 균등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1630만 원.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1억의 저당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일정 기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적립해야 할 액수. 자,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감채 기금 계수는 기금이라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그 적립금을 차릴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이론을 그냥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금을 만들기 위한 적립액. 그러면 저당 상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가 돼야죠. 감채 기금 계수.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은 무엇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도 우연찮게 찌읒이 있다고, 찌읒이.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이건 하나 암기하자 그랬어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잔금 비율 나오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합니다. 자, 역수관계.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곱하기 1.1, 10%라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나누기 1.1. 그러니까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가 저당이 아니라 기금 계수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는 기금 계수입니다. 너가 틀렸죠. 그 다음에 투자 현금으로는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값입니다. 오, 맞았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될 항목을 묻는 건데 주의하셔야 돼. 영업경비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이 돼요. 그러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득세는 따로 항목이 있잖아요. 유효총소득을 벌면 유효총소득에서 세 가지가 나가야죠.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영업경비와 함께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가 따로 있잖아요. 소득세는 제외돼야죠. 재산세만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자, 임대부동산의 영업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찾는 건데 이 중에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영업경비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놈? 소득세는 빠져야 되고 수도, 전기, 가스 맞아요. 그리고 세금 중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어야죠.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은 별도의 항목이니까 제외돼야 되고 개인적 업무비 제외돼야 돼요. 자, 이 개인적 업무비라는 거 뭡니까? 이 관리소장님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렇죠. 우리 관리비에서 일단 1,000원을 뽑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어요. 이런 게 개인적 업무비예요. 즉 관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빠져야 돼요. 소득세, 개인적 업무비, 그 다음 세 가지죠. 아이고, 부채 서비스에 요거 제가 동그라미 쳐서 실수할 뻔했는데 요것도 경비가 아닌 거죠. 세 개가 빠져야죠.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맞았네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공식이 뭡니까? 영업소득세는 항상 순영업소득의 세율을 곱하는 건데 순영업소득에서 항상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는 공제해 다음에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가 순대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옳은 지문.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논리가 있어야죠.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 있냐 없냐? 있다고. 자, 공식을 한번 적어보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죠. 하나만 더. 세전현금 수지에서 이번에는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고 그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부채 서비스액이요. 요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다른 말로 은행에 대출을 쓰지 않았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도 동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다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영업소득세는 없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세금도 없는 거예요. 소득이 적자에서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고 세전현금 수지도 세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번을 보세요. 일단 6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동일할 수 있으니까.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아, 이런 걸 왜 적어놨을까요? 출제자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이 내야 된다는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니까 면세도 아니고 결국 세금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공식에 보면 영업소득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과 세후를 비교해 보면 항상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세전이 크고 세금을 낸 이후인 세후가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은 크다 옳은 지문이에요. 만약에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 과세 대상이다 이런 문구가 빠졌다면 요 뒷문장이 어떻게 돼요? 요 앞부분이 빠졌다면. 그렇죠.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전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크다 이렇게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세전이 크겠죠. 그러나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의신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준다는 거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저는 이거 OX를 떠나서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까?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지우고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간말 현금 흐름에 그렇죠. 흐름이 떠올라야 돼요. 흐름이.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우리 기간 말에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총소득이 시작하죠? 매도 가격. 이 매도 가격이 내가 본 총이죠. 매도 가격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죠. 근데 매도 가격에서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매도 비용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 비용 다음에 은행에 남아있는 저당 잔금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빠져나가야죠. 이 세금이 빠져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으니까 요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 그러면 당연히 총 매각 대금이 크겠죠.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적고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이게 문장은 쉬워요. 세전이 작겠죠. 총보다. 그런데 요 내용이 떠올라야죠. 요 내용이. 자, 그러면 육계수하고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얘는 말 문제는 기본이고 대부분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데 주의하셔야죠. 자, 꼼꼼히 빨리빨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지 보면서. 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